자, 올해 마지막 방송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욱 변호사,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말씀 하실래요, 먼저? 제가 이제 그 최장수 아마 코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사님 출범 초부터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헹궜습니다. 저도 이 방송이 네. 제가 제일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예. 노력하는 이런 방송입니다. 예. 올 한 해를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그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 상당히 김기현 대표 때 좀 답답했죠. 좀 이제 그 암울했는데 새로운 완전히 정치 교체 한동훈 예. 위원장 들어서면서 예. 희망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몇 가지 좀 현안에 대한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시원한 해설을 먼저 듣고 그리고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연결식도 끝났고요. 그런데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 고 이성균 씨 사건까지도 지것들의 정쟁의 소재로 동원해서 마구 떠들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그 검찰에서 사고 났으면요. 네. 지금보다 이게 100배, 1000배, 그러니까. 10,000배 떠들었을 거예요. 예. 본인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 본인들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에 사고인데 저는 세 명이 문제인 게 문재인, 이재명, 조국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사사건건은 이제 그 개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통령 때 고 이재수 사령관, 그다음에 변창훈 검사, 네. 수많은 사람이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혀 침묵하다가 예. 이제 와서 이제 그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나서는 거 이게 문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은 글을 썼다가 이제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글을 올리니까 예. 본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유한기 씨, 김문기 씨, 예. 전영수, 예. 김현욱 예. 이러니까 이게 글을 바로 내려버렸어요. 본인도 이게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가장 황당한 진짜 게 알까? 부끄러움을 알까? 그럼 왜 내립니까? 그럼 사람 이게 그게 아니라 역공당할까봐 네. 이 잔머리가 확 돌아간 거지. 예, 그렇게 예. 정리합시다. 진짜 예. 인간적으로 부끄러움을 알아서면 사람이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조국. 네. 조국은요. 본인이 이제 뭐 포토라인을 세우는 걸 없애고 예. 피의사적 공표도 안 하고 본인이 개혁을 했다. 네. 이러면서 이게 비판했거든요. 예. 근데 조국 개혁의 1호 수혜자가 정경심입니다. 어. 포토라인 제일 먼저 안 세운 게 정경심이에요. 그렇지. 예. 그 전에 다 세웠잖아요. 자기 가족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자들이 저는 이게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올려가지고 네. 어떻게 좀 여론을 현 정권을 비판해 보자. 아하.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이성균 씨의 그 안타까운 죽음과는 별도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마약 이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마약을 이게 흡입하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이제 범죄자 아닙니까?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범정부적으로 좀 이 조정을 다시 하든지 해서 원래 마약 수사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뭐 검찰의 전형적인 예, 이게 마약은 상당히 해외랑 다 연관돼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경찰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이런 게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네네. 이태원 참사도 마약 수사한다고 이게 경찰 다 빼돌려 가지고 예. 그것도 이게 가짜 뉴스였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옛날에 황운하도 지금 이게 마약이 뭐가 심각하냐? 별거 아니다. 이런 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네. 근데 왜 아편 전쟁이 났습니까? 그만큼 이게 국민 건강에 해로운 게 마약이에요. 특히 저는 청소년의 마약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유명 연예인은 모방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마약은 뿌리 뽑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 가죠. 김건희 특검법을 좌파 종북 주사파들이 그 국회 강행 처리했어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당정대 협의는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추대되기도 전에 이미 다 방침이 정해졌는데 왜 언론은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거부권에 대한 입장 밝히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예, 대통령실이 할 문제고요. 그렇죠.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건 타협도 이게 안 된다 봐요. 예, 거부권은 적극적이고 예. 제가 방송마다 이제 1초도 고민하지 마라.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무조건적이고 네,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뭐 독소조항 빼고 하자. 음. 또는 이제 총선 후에 한번 해보자. 어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타협. 예. 이거는 전부 이게 야당의 꼼수에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거죠. 말려드는 예. 거예요. 예. 일명 자기도 이게 보수 패널이라면서 이런 이제 그 타협책을 제시하는 거 이거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그 재의결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네, 네, 거부권은 15일 이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재의결은 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아마 이게 민주당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 학살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이탈 반란표가 아니겠느냐. 네, 네. 나중에 한번 해보자. 공천 그때 예, 칼날 그런 꼼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문의 숭실대 교수부터 헌법 교수들 있잖아. 예, 여러 명에게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법에는 없지만 우리 헌법이라는 게 법에 없어도 관습 헌법이라고 그렇죠. 판례가 있잖아요. 예, 예. 이번에 서울 이전할 때 네, 600년도와 서울이 수도니까 헌법에 없어도 관습법에 따라서 서울이 수도다. 이게 판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헌법 교수들이 거부권 행사한 게 몇십 년 동안 많죠. 근데 행사하면 같은 핵이나 직후 핵이 적시 표결을 하잖아요. 이게 관행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아하. 이미 예. 관습 헌법화된 관행이 형성된 네, 이걸 네. 깨고 두세 달 뒤에 뭐 몇 달 뒤에 꼼수를 한다. 이거는 이게 관행에 반하는 것도 관습법도 헌법입니다. 그렇죠. 위헌이다. 이게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찌질한 것들이 그 잔머리 굴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공천 학살되면은 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재의결할 때 그것들 다 죽어요. 그건 국민한테 맡기면 됩니다. 국민한테. 그러니까 예. 국민한테.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이제 발표가 됐고 또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도 다 교체가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이렇게 방송마다 평가하고 있고요. 아하, 예. 정말 이제 다양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참신합니다. 아하. 참신합니다. 네. 8명 중에 7명이 정치권에 때가 묻지 않은 이런 데 분들이에요. 저는 참신한 게 필요하다 봅니다. 참신하다 해서 정치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정치판에 때가 묻은 데서 민경우나 구자룡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를 모릅니까? 그렇죠.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때가 안 묻은 거지. 그런 오염이 안 자꾸 된 제가 거지. 그 최병묵 선배 어제 그 봤더니 아니 정치는 전문가가 해야지 왜 신인들이 뭘 하냐고 계속 비대위를 공격해요. 이거 참 잘못됐다 봅니다. 한번 토론하고 싶어요. 참신한 게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는 세 가지 참신성,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성, 그다음에 다양성 이렇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평가하고 네. 그 중에 그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민경우 네. 위원인데요. 네. 아니 이분하고 비교해봐서 김원경이는요. 남아있는 기대 수명만큼 투표권을 줄이자. 이게 합리적이라 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그런데 민경우 위원은요. 네. 그냥 386을 몰아내린다. 청년이 밀어내리잖아. 그렇죠. 이 과정에 순간 실수해가지고 1초 뒤에 바로 그냥 죄송하다. 이렇게 고치잖아요. 네. 저희가 종편에 방송 나가도 순간 실수해서 예. 바로 적시 곤치면 징계 안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시 곤치면. 그렇지. 뭐 끝까지 자기 잘했다고 우기면 예. 징계 먹죠. 예, 그렇죠. 근데 예. 그 이후에도 몇 번 사과했잖아. 사람이니까 이게 토크쇼나 특히 분위기가 그럴 때 이게 방송에 막 치열하게 논쟁할 때가 아니라 토크쇼니까 좀 웃기도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특히 그런 말 실수나 좀 과도한 표현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하여튼 어쨌든 사람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고 그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수정을 하면 방송법에도 그런 거는 넘어간다 이거죠. 아 그럼요.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사과했지 않습니까?
좀 이게 화를 푸시고 뭐 옛날 그 김원경이 사진 몇 대 때릴 때는 제가 회장님 편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용서해 주십시오. 민경은 몇 번 사과하고 한동훈 위원장까지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강국계 회장님께 저도 호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관습법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 댓글에 관습법을 설명해 준 댓글이 있어요. 고스톱 칠 때 꼭 피박은 따블이다, 흔들면 따블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냐. 그런 게 관습법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이게 사례가 아주 재밌네요. 자, 우리 대통령실이 그거 하나 더 예, 인사. 말씀하세요. 예. 이번에 파격 비대위 인사. 예. 저는 이제 나쁘지 않게 봐요. 네. 지금 보세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핵심이잖아요. 네. 이분이 그 행정고시 하다가 나중에 사법고시에서 판사까지 하던 농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방송도 같이 해봤지만, 예. 근데 이분이 0.5선이에요. 장동혁 사무총장. 0.5선이죠. 네. 근데 0.5선 가지고 어떻게 사무총장 하느냐 하는데 각 선수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게 대표 한동훈은 몇 선입니까? 0선입니다. 맞잖아요. 0선. 0선이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예. 의원으로 치면 초선이지. 0.5선이죠. 0.5선. 그것도 0.5선이에요. 지난번에 저 지방선거 때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준석은요. 0선. 마이너스 3선입니다. 0선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선이에요. 마이너스 3선. 그렇잖아요. 세 번 떨어진 마이너스 3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요당의 대표가 이준석이는 마이너스 3, 한동훈은 0, 이재명이 0.5, 이 정도면 뭐 0.5 사무총장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장동혁 그 총장이 굉장히 그 믿을만한 사람이고 역량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대통령실이 전면 교체가 마침내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이제 물러나고 내일 모레부터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오찬에도 그 이관섭 실장이 배석을 했더라고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것도 저는 이제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이게 전면적인 정치 교체, 정치 교체입니다. 정권은 이미 교체됐고 네네.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도 상당히 젊고 네. 좀 이제 활기차게 한번 한동훈 체제와 맞춰보자. 예. 그래서 이제 신임 정책실장이 1970년, 어허. 저 동갑이에요. 1970년 교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면 개편을 했거든요. 네네. 뭐 제가 이게 자세한 김대기 실장의 교체 이유는 잘 몰라요. 박사님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봤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젊어지면서 한동훈 체제와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신길전에서 새 출발을 해보자. 예. 기존에 약간 뭐 엑스포 실패부터 인사잡음이나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대기 실장이 또 할 만큼 했어요. 기간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새 출발해보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새롭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당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새롭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체감도가 높은 게 인사니까 그렇게 해서 비서실장, 3실장 전면 교체를 단행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새로운 정치를 향한 흐름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올 한 해 우리 서정욱 변호사 아주 혁혁한 활동을 하셨는데 뭐 논평을 하면 뭐 50만, 60만 조회가 나오니까 그 우리 법보다 주먹의 탑3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탑 1은 미리 보는 피의자 이재명의 검찰조사라는 영상인데 65만 조회를 기록했고 좋아요가 3만 8천 개가 달렸습니다. 미리 보는 피의자 이재명 검찰조사. 이재명이 검찰에 갔을 때 어떻게 조사받을 거다라고 예상하셨어요. 그 후에 실제로 이재명이가 검찰에 여러 차례 갔잖아요. 예상대로 됐습니까? 조사는 예상대로 됐어요. 조사는. 예. 그렇게 다 제가 이게 묵비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재명이 아무리 뛰어봤자 서정욱 손바닥 안에 벼룩이다.
다 예상하니까 묵비권 행사할 거다. 그거는 이제 제가 미리 검찰에 좀 취재를 해서 질문지가 몇 장인지 어떤 내용인지 네네. 그다음에 부부장 누가 질문하는지 예. 이런 거는 이제 취재가 좀 되니까 그 정도는 예상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두 번째로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은 52만 명 조회, 좋아요가 2만 9천 개 달린 영상인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100%. 청구입니다. 예, 청구. 이게 청구는 100% 했잖아요. 저 두 번 했잖아요. 청구는. 청구 발부가 100%. 아닙니다. 예. 청구는 두 번 했잖아요. 맞아요. 한 번은 예. 이제 국회 방탄에 묶이고 한 번은 유창훈이가 기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 조사하고 이 정도 혐의면은 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설사 기각되더라도 예. 청구 안 할 수가 없다. 그건 검찰이 그 의무를 방기하는 거다. 안 하면 이제 그런 취지의 해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은 49만 조회를 기록했고 좋아요가 2만 7천 개 달린 영상인데 구속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이유는 없는데 유창훈이가 안 한 거지. 저는 이유는 이걸 제가 바꿀 생각이 없어요. 논쟁을. 예. 지금도 이게 구속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네. 구속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유창훈이 저는 잘못했다 봅니다. 예. 예. 셋 다 이재명 관련 영상이네요. 자, 그런데 구속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또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재명이를 유창훈이가 풀어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유창훈이가 송영길이는 또 집어넣었잖아.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창훈이가요. 예. 제가 취재해보니까 이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다. 상당히 좀 겁이 많고 아하. 아마 이제 이재명 때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대요. 아하. 너무 이게 가족의 신변과 위협할 정도로 개딸들이 뭐 총알이 한 발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부터 옛날에 막 모집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치를 보는데 송영길은 이미 끈떨어져 버렸잖아. 송영길은 이게 대표도 아니고 배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아하. 결국 법의 차이, 법리만 보면 이재명이가 송영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구속될 이유가 많죠. 법만 보면. 근데 결국은 저는 개딸들의 위협, 협박이 굴복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떨어지면은 데리고 가면 되겠네. 그럼 유창훈이가 판사 영장 발부하겠네. 근데 유창훈이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2월달에 유창훈이부터 먼저 인사 조치됩니다. 1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한 법보다 주먹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주 열렬한 호응이었고요. 쇼츠 조회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쇼츠는 직접 우리가 59초 영상이니까 함께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쇼츠는 조회수가 62만이 나왔고요. 좋아요가 4만 3천. 쇼츠가 좋아요가 더 많네요. 폐륜 이재명의 정치적 재산날이라는 쇼츠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을 짧게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자가 최대 위선자다. 오늘도 이게 뭐 민생 어쩌고 난방비 어쩌고 추경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 뇌물 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다 없애버린 이자가 서민 민생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사기꾼 거짓말쟁이를 했잖아. 이자가 쌍방울이 네 하나 입원밖에 없다 했죠. 근데 또 넣었잖아. 이재명을 콕 찍어서 1,750만 원 후원해라. 이게 압수수색 과정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부패자는 맞아요. 그 다음에 페르나라는 게 형수만 찢는 게 아니고 어머니까지 언급하는 이런 게 페르나 이런 놈입니다. 오늘이 이재명을 심판하는 오늘이 이재명의 정치적 재산날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이 쇼츠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 이제 밝혀진 게 예. 제가 조명현 씨요. 인터뷰해봤더니 속옷이 뭐냐 했더니 BYC래요. 쌍방울을 본 적이 없대. 그것도 거짓말 BYC입니다. 일제는 아닌 것 같아요. BYC라고 조명현 씨가. 그런 거를 거짓말을 하지. 참 찌질하게.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형사사건 많이 맡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참 위선적이고 찌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덜어 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이 정도는 심한 사람 못 이재명 봤어요.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떤 제가 변호 안 사건도 맡아요. 변호 안 맡아요. 이 정도면. 예. 예. 이재명보다 더 심한 자는 변호를 안 맡는다. 변호할 그게 없잖아요. 아무 변호할 뭐 이런 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정황상 뭐 이러니까 하고 좀 배려해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게 연쇄살인범 변호 맞지 이재명은 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쇼츠입니다. 두 번째 쇼츠는 48만 조회에 좋아요 2만 1,000개가 나왔는데요. 박정천이 출마하면 민주당 백석도 힘들다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2명만 딱 출마하면 민주당이 100석도 못 얻을 것 같아요. 박정천 씨 혹시 아세요? 흔하진 않은 이름인데. 박정천? 모르겠어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정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자들이 이게 지금 다 출마합니다. 박지원이가 해남에 거의 내락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동영이는 김인섭 씨가 예. 이재명을 갖다가 소개시켜준 예. 이게 정동영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정치적 지도자인데 정동영이 내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김성주하고 황현선이라고 청와대 행정관 3명이 경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동영이 부활할 수 있거든요. 전주에. 그다음에 천정배도 지금 전라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요? 이런 게 올드보이들이 기한하면 호남에서부터 과반이 안 될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때 박정천이하고 조추성이 예. 둘이가 그렇죠. 출마하면은 100석 아래다. 예. 예, 그러셨죠. 근데 지금 박지원이는 뭐 출마할 것 같아요. 아마 정하고 쳐는데 이거 모르겠고요. 근데 그 조추성인데 조국도 이게 옥중 출마를 결행하겠다. 이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추미애도 이제 그 지역을 보고 있다. 안 할 자들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송영길이는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옥중 출마. 옥중 출마. 예,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비례로 이런 그러면 송영길이는 이재명이랑 붙게 되나? 개항을 해서 지선거잖아. 옥중 출마로 이제 그 비례. 비례로. 민주당 비례. 아니 지역으로 가서 이재명이한테 내 지역구 돌려도 하고 싸움을 해야지. 감옥에 있어도 비례 출마도 가능하지만 지역구 출마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프레카드 걸어놓고 그냥 선거를 할 수 있어요. 송영길이한테 그 얘기는 해줘야 되겠네. 야, 기왕하려면 네 지역구 돌려도 하고 거기 가서 해라. 그게 맞잖아요. 네. 자, 마지막 쇼츠입니다. 조회수 44만 나왔고 좋아요가 3만 개가 넘게 나왔어요. 이재명을 한국의 간디라고 하는 추미애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좌파들은 추미애 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놓다 보거든요. 근데 추미애는 그게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문재인이 책임이다. 문재인이가 중간에 야 그만둬 해가지고서 내가 억울하게 내가 당했다. 그렇죠. 왜 윤석열을 자르지? 왜 내를 자르느냐? 이게 문재인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예.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이걸 이제 개딸이나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지금 이재명하고 손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을 뭐랬냐? 간디다 간디. 야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으니까 무장 평화주의 비폭력 있잖아요. 인도의 간디다. 이러면서 이게 이재명을 띄워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 이재명이를 간디라 그러는 것 좀 너무했다. 이게 그 인도 사람들이 들었으면 난리 납니다. 제가 보기에 인도 대사관에서 이거 항의 성명 보내야 돼요. 예, 이렇게 우리 서정욱 변호사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답답한 세월을 잘 버텨오고 또 세기를 만들어 내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그 외교관 친구한데요. 그 인도 대사관의 이야기에서 간디 후손 찾아가지고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있거든요.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 그랬잖아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추미애를 고소해라. 저 이게 친구 외교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또 새로운 힘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예. 계속 이제 중국의 루신 있잖아요. 네. 루신 이제 그 함께 가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네. 이런데 루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한동훈 장관 말을 이어서 위원장 루신의 말을 하나 소개하면요. 예. 루신이 이랬습니다. 돌이 남아있는 한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돌이 남아있는 한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돌이 있으면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희망이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자유파에 아직 돌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 12개의 돌이 남아있다 봐요. 12개의 돌이 한동훈이라는 돌, 원희룡 돌, 뭐 제의 우리 고성국 박사님 돌 얼마나 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 12척의 배가 아니고 12개의 돌이 있으면 불씨는 안 꺼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돌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지금 이어서 나오는 이수정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이 진짜 대단한 돌입니다. 불씨를 일으키는. 크리스탈 돌이야? 예. 이번에 출판 기념회 스토커 신인류의 범죄님 하잖아요. 저 출판 기념회 저도 시간 되면 거기에 참석하고 저 책도 홍보하고 정말 이게 훌륭한 자유파의
12개 돌 중에 하나가 이수정 교수님이다. 네. 이 돌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예.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돌이라는 소리는 참 듣기 싫었는데 오늘 서정욱 변호사가 돌 그러니까 아주 듣기 좋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바로 그 12개 돌 중에 아주 빛나는 돌입니다. 자, 1년 내내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우리 힘차게 손잡고 함께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